네, 반갑습니다. 공실마입니다. 오늘 강의는 블로그 포스팅, 즉 블로그를 초기에 운영 육성할 때 포스팅 내용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차트에는 블로그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적혀 있죠. 내용에 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써둔 거고요.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호감 가는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써야 한다. 제가 그 강의 초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블로그는 한 달 정도는 전혀 매물이나 홍보성 글을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일상과 정보성 글로 채우는 게 맞는데, 이 첫 번째 얘기는 일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우리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걸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쓰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포스팅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써야 한다. 다시 말해, 이 정보성 글이라는 것은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정보성 글이라는 거죠. 부동산을 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 법규나 우리 지역의 부동산 개발 정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성 글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업 혹은 자신의 상품과 관련된 정보성 글이에요. 내가 굴을 판매를 한다면 굴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굴의 어떤 좋은 굴과 좋지 않은 굴을 선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신의 업종에 맞는 정보성 글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꾸준히 포기 말고 지속하라. 당연한 얘기겠죠. 가능한 한 매일 포스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같은 경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포스팅을 적어 두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지만 너무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여력이 되는 한 자주 좀 이렇게 매일같이 써주시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블로그를 보면서 조금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는 저희가 그 강의 처음부터 이제 계속 같이 육성을 해오고 있는 블로그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2월 20일이죠. 오늘 아침 이제 포스팅을 한 내용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섬들 중에 항림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항림도에 대한 다녀온 후기를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3장을 넣었고요. 내용을 보시면 항림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가보니까 좋더라 이런 자기의 생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정보성 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낚시 애호가들이 좋아한다더라 이런 자신의 어떤 들은 이야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위치 및 조감도가 보이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항림도가 앞으로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따라서 보도교, 즉 걸어서 갈 수 있는 다리가 놓일 수 있다 하는 지자체의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을 좀 넣어뒀습니다. 항림도를 갔더니 이렇게 좋던데, 내가 이런 개발 계획을 보니 앞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섬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더라 라는 것을 이제 포스팅 말미에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글을 쓰되 정보성 글이 있다면 같이 담아도 좋고요. 정보성 글을 이렇게 좀 기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로그에 들어온
방문자로 하여금 지금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소장님 혹은 실장님은 지역 현안을 상당히 좀 이렇게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자기 마케팅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련 법규를, 부동산이라면 관련 법규를 기재하는 것도 이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인가 보다, 다양한 법규들도 다루고 많이 아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끔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런 포스팅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전문 정보를 기재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렇게 일상과 정보성 글들을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이 블로그를 운영한 지 3일째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첫 포스팅을 그 아래 거 한번 보실게요. 2월 17일 날에 첫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이 20일이니까 3일이 지났네요. 제가 맨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3일째 되는 날에 3일 이전에 첫 포스팅을 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확인은 어떤 확인을 해보라 했냐면 이 제목 전체를 3일 전에 쓴 포스팅의 제목 전체를 복사를 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찾아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첫 강의를 못 보신 분은 블로그 기초편에 들어가셔서 맨 뒷페이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목 그대로 가져와서 검색을 누르시면요, 이 블로그 영역에 자신의 글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나 두 번째. 그런데 지금 이 블로그는 바로 보이지는 않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걸 확인해 보시냐면 검색 옵션이라는 걸 누르셔서요, 오른쪽 편에 있죠. 이걸 한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런 탭들이 나옵니다. 이런 정렬, 기간, 영역 이런 탭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정렬을 한번 눌러보시고요. 정렬. 그러면 지금 이미 검색이 되어진 것은 관련도 순으로 검색이 된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글들로 검색이 된 건데요. 자, 여기에 최신순도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최신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있나 없나,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근데 최신순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야경에 관한 글이 있으면 최신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나중에 쓴 글이 맨 위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글 뒤에 야경을 쓴 사람이 없어서 이게 제일 밑에 오는데, 먼저 쓴 사람이 한 2개 정도 있다면 내가 이쯤에 내 포스팅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신순으로 자신의 글이 보여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서 둘 중에 한 가지 혹은 둘 다 검색 노출이 자기 블로그가 된다 하면 자신의 블로그는 앞으로 계속 육성을 잘 하시면은 검색 노출이 될 수 있는 블로그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검색 옵션 말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런데 검색 옵션을 눌러서 최신순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내 글이 없다. 최신순이 중간일 수도 있겠죠. 제가 3일 전에 쓴 글이니까, 그죠? 최신순은 가장 최신에 쓴 것이 맨 위에 뜨기 때문에. 자, 이랬는데 내 글이 어디에도 없다라고 하시면 자신의 블로그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신의 아이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지금 포스팅을 하고 사용을 하는 IP, 즉 인터넷 회선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아이디의 문제인 경우가 더 훨씬 많죠. 그렇게 해서 둘 다 노출이 안 된다, 3일 전 글이 노출이 어디에도 안 된다 하시면 이왕 포스팅을 처음에 한두 개, 두세 개밖에 안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아예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로 처음부터 육성을 하는 게 더 정답이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로그는 아이디가 이미 어떤 페널티나 좋지 않은 부분에 어떤 점수가 감해져서 앞으로 열심히 포스팅을 해도 블로그가 해당 그 검색어가 해당 포스팅이 계속 노출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일 전에 글을 꼭 검색을 해보시라 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